그런데 a의 제곱은 무조건 양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것도 양수겠다.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면 우리 루트를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선생님이 루트를 이런 식으로 쪼갰습니다. 자, 그런데 루트 a의 제곱은 뭐라고 계산된다고 배웠어?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두분의 차 공식은 뭐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요. 예. 1차항의 개수가 2의 배수일 때, 즉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두분의 차 공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분의 차 공식은요. 절대값 a분의 그래 절대값 a분의 루트 그래 루트 썼어요. 그리고 b의 제곱을 하래. 여기서 b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b 다시 이 부분이죠. 얘를 제곱하래.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4b 다시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랍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분자에 있는 항이 모두 다 공통인수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4. 이 공통인수 4는 루트 밖으로 탈출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루트 밖으로 4가 탈출해 나오면 몇입니까? 2.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근의 차 공식은요. 얘 혹은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네. 필기하십시오. 우선 여기까지 필기. 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요. 이제 결론,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엑기스 결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중학교 때 배웠던 두분의 합, 두분의 고, 외에도 고등학교 때 등장하는 두분의 차까지 공식을 외워야 해 라는 거죠. 자, 두분의 합 공식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리고 절대값 알파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러분은 이렇게 식을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우선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두근의 차공식을요, 보통 학생들이 되게 못 외워요. 정말 못 외워요. 복잡하잖아. 그치?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별로 외우기 어렵지 않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2, 3번을 모두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분모에 뭐가 온다는 것, 최고창의 개수인 AAA가 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얘는 절대값 붙었잖아요. 그렇지. 왜? 이쪽에 절대값 있으니까 얘 절대값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모두 다 분모는 A인데 얘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절대값 A야.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어디에서 많이 보던 식이다. 어디에 나오는 식이야? 근의 공식의 일부지. 그러므로 A 무조건 오는 거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외우기 쉽다 어렵다? 쉽다.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조금 신경 써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외우기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두 번만 읽으며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한 번 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요.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있어. 우리가 뭐 영어 공부도 아니고 알파 베타 뭐 이런 것만 글이 써구나. 이 알파 베타 뭐 이런 얘기만 하다 끝날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녀석을 딱 보는 순간 와우, 얘는 두근의 차라고 해석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런 식을 봤을 때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두근의 차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을요, 그림으로 근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에 y는을 붙여서 이차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y는을 붙여서 y는 0이라는 상수함수를 만드는데 그 상수함수가 뭐가 되더라? x축이 되더라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방정식이었는데 y는 이렇게 붙여서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만들어 봤더니 와우, 파랭이하고 노랭이하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 교점이 두 개가 생기네. 바로 이 두 교점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이 요점의 x좌표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뭔데? 요게 보이는 요 간격을 우리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봤을 때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줄 받아쓰기 하겠습니다. 이 참수가 x축을 잘라내는 선분의 길이, 이 참수가 x축을 잘라내는 선분의 길이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맞죠? 이 참수가 x축을 잘라내는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적겠습니다. 이 참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참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되셨습니까? 이것도 이해되지? 그래, 이 참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질문 나와도 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빠른 적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이 개념이 나오게 된 근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2차 방정식은요. x의 자, 요런 꼴로요.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의 문제가 80% 이상이에요.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되겠습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가 80% 이상이야. 대부분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때 와우, 두근 알파 베타를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전개했더니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도 너무 잘 알지? x-알파, x-베타는 0. 전개해서 풀면 이런 식 나오잖아.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이 식 안에 여기 이렇게 두근의 합 있고 그럼 여기 두근의 곱이 있는데 굳이 공식으로 풀 필요가 있나? 그냥 식 속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보세요. 한번 볼게요. 이런 식 나왔는데 야 두근의 합 구해봐 라고 했는데 그래? 나 두근의 합 공식 알아. 마이너스 a분의 b 어머 계산하니까 4가 되네. 이따위로 하지 말자예요. x제곱의 개수가 1이어서 a가 1이 될 때만큼은 그냥 이 식에서 보면서 와우 원래 이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가 있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겠네. 오 상수항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알파 베타는 3이 되겠네 라고 그냥 위치를 보면서 그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지금부터 배우는 개념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요 다시 이 식의 구조를 잘 보세요. 뭡니까? 1차항의 개수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두분의 합자리지. 그리고 상수항이 두분의 곱자리지. 보이십니까? 자, 첫 번째 줄 적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1차 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적으셨습니까? 두 번째 줄 상수항이 알파 베타 자리. 상수항이 알파 베타 자리.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에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 겁니다. 안 읽은 사람 있으면 또 시킬 거야. 친구들을 위해서 소리내서 읽자. 크게 읽어도 돼. 시작!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1차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상수항이 알파 베타 자리이므로 위치로 기억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예요. 굳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 공식을 쓰지 말고 그냥 위치로 자연스럽게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부르면 된다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에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래. 그럼 1차항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 뭐가 되겠습니까? 4. 알파 베타는 뭐가 되겠습니까? 상수항 3.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7은요. 아, 선생님 상수항 마이너스 7인 건 알겠어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앞으로 여러분은 이런 플러스 5를 보면 마이너스 5로 보는 이런 센스를 좀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 뭐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안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주야, 네? 밀린 거 다 풀어야 돼. 구정 또한. 네? 밀린 거 다 풀어야 돼. 숙제. 네. 이렇게. 저 복수도 다 풀었는데 갑자기 집에서 없어져서 찾아볼게요. 갑자기 집에서 없어지면 안 되지? 예. 그리고 숙제는요, 고 선생님이 뭐 내일부터 가족여행을 가서요, 일요일 날 와요. 그래서 괜히 저기 문에 계속 있으면 분실의 위험도 있으니까 그 일요일 이후에 혹시 내일 숙제 있으면 제출하세요. 밀린 숙제 같은 거 중도에 내고 싶은 사람은 예, 아니면 구정 끝나고 수업할 때 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3학년 거 이반 좀 있지? 3학년 거 안 내신 분들은 좀 내주셔야 돼요. 부정 끝나고. 알겠죠? 네. 자, 답 나왔으니까 답은 몇? 9.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요. 노멀한 너희들의 풀이를 보여줄 거고 식관찰력이 있는 학생들의 풀이도 하나 보여드리고 갈까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문제 나오면 저 녀석의 두군이 알파 베타이므로 1-알파 1-베타를 구하면 전개해야지 1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면 되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네. 그래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뭐가 보입니까? 마이너스 3이 보이고 알파 베타 자리에 몇이 보입니까? 5가 보여서 와우 답 되니까 9야.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여드리고 싶은 풀이는 이런 풀이에요. 자 볼까요?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x-알파, x-베타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다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식을 한번 보세요. 와우! 이 부분 똑같은데 x 자리에 몇을 대입한 거야? 2를 대입한 거지. 와! 요 식 빨간 부분하고 요 식이 똑같은데 바로 요 빨간 부분 식의 x 자리에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에 1 대입하면 저 값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1 대입해요. 1 플러스 3 플러스 5는 9. 이해가 되나요? 요런 식으로도 답을 낼 수 있어요. 식관찰력이죠? 네. 뭐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돼. 내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캐치를 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가 나와 있네요. 풀어보십시오. 위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연필이 별로 안 나가네.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시간 주면 풀 수 있다. 없나요? 자, 우리요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맨 처음 1단원 여러분에게 다음 식의 연산을 가르칠 때 되게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식 관찰력이 수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얘를 키울 수 있는 파트가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거고요. 식 관찰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점수가 10점 이상 차이가 나요. 중요합니다. 식 관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라고 했죠.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수해야지, 연필로 계산해야지 이런 수학은 이미 중학교 때 끝났어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 문제의 절반은 식 관찰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분 알파 베타를 줬는데 이와 같은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도록 하자. 그래? 나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전개해서 풀었어. 전개해야지! 라고 했더니 앞에도 항 4개, 뒤에도 항 4개 전개하면 4, 4, 16, 16개 항을 놔두고 동료끼리 정리해야지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좀 아니지? 물론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 자, 근데 그게 출제자의 의도는 아닐 거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관찰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막 이런 애들 도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지? 얘를 막 보는 거야. 얘를 보다가 얘를 막 봤어요.
그랬더니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자,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이 알파와 베타를 이 식에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런데 얘가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알파 한 번씩만 더 곱해주면 저 높은 고차식이 해결이 될 텐데. 양변의 몇을 곱한다? 알파를 곱한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0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요렇게 생긴 구조지. 그러면 나는 저렇게 생긴 구조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 이항에서 넘겼으니까. 됐나요? 마이너스 2알파에서 알파 하나를 넘겨버린 거야. 되겠나요? 예. 그러면 이 복잡한 녀석이 결국엔 알파 마이너스 1 똑같은 원리로 베타 마이너스 1로 바뀌겠구나. 예.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 전개해서 풀 수도 있어. 전개해서 푸는 건 솔직히 개나 소나 다 하니까 우린 또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거예요. 와,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x-알파, x-베타는 0이라는 건데 이 식 같아 보여 달라 보여? 지금은 달라 보이지? 그럼 이건 어때? 마이너스를 2번 곱해버리는 거야. 마이너스는 플러스지 결국엔. 근데 그 2번 곱한 마이너스를 앞에 하나 넣어줍니다. 뭐가 된다? 1-알파. 뒤에 마이너스 하나 넣어줍니다. 뭐 나오니까? 1-베타. 저기 보이는 저 구조하고 같아 달라? 같지? 그러면 이 구조의 의미는 뭐냐? 요 빨간 부분과 요 빨간 부분은 같은데 요 x값에 1을 대입한 게 얘네. 그러므로 우리 여기다 1 대입하면 답 나오겠네. 1 대입해봐. 1 더하기 2 빼기 2. 결국 답은면 1.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학생도 솔직히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선생님 되게 복잡한 얘기하네. 그럼 그냥 우리는 순수한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정리하면 돼요. 1-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그러므로 1-알파 플러스 베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알파 베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답 내면 몇 나온다? 1. 이런 식으로 풀어도 돼요. 이게 선생님 말이 뭔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 식관찰력으로 푸시고 이게 너무 머릿속에서 아프고 골치만 아파요 이런 학생은 그냥 이거 깨끗이 읽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답 내신 분 답은 2.
그러면 우리 이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봤더니 야 2차 방정식을 주고 막 야 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 또 2차 방정식을 주고요. 야 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 막 근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맨 뒤에 가서 야 근데 AB 구해볼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AB가 뭔지 찾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AB가 뭔데? 라고 봤더니 2차 방정식에 무슨 자리에 A하고 B가 막 들어가 있다? 개수 자리에 막 들어가 있어요. 자, 이처럼요. 근이 어쩌고 저쩌고 근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개수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는 100% 무슨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하는 거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를 다 적어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방정식 두근이 알파 베타를 했으므로 두근의 합은 불러 시작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B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정식은 두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래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B 플러스 2 두근의 곱은 A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보고 A, B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쫙 적어놨는데 여기 미지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미지수 4개지. 왜 미지수 4개야? 알파, 베타, A, B. 식 몇 개예요? 4개지. 이처럼 미지수와 식의 개수가 같은 방정식 뭐라고 부른다? 연립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자, 방정식 중에는요. 연립 방정식이 제일 쉬워. 그냥 미지수 4개, 식 4개 준 건 얘는 무조건 답을 구할 수 있어. 막 풀어도 이 얘기랑 똑같아요. 자, 그래도 우린 막 풀면 안 되겠지. 우리는요. 이 미지수 4개, 식 4개 중에서 알파하고 베타는 없애버릴 거고 A하고 B는 살려야지. 왜? 난 A, B 값을 구할 거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는 앞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 A로 쓸 거예요. 알파, 베타는 전부 다 B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재구성할 수 있겠네. 우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보이니까 마이너스 A 써주고 1하고 1 보이면 플러스 2 써주고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써줬더니 어머 플러스 2 플러스 2 결국 A랑 B는 어떠하다? 같다라는 이런 조건 하나 구해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합니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A. 나는 알파 베타를 B라고 쓸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다요. 그런데 봐. A하고 B하고 같이. 그러므로 넘어가서 B 마이너스 A는 0 아닙니까? B-A 넌 0이래. 그러므로 A는 몇 되겠다? 1. 됐나요? A가 1이면 B도 몇이야? 1. 그러므로 A, B는 1. 이런 식으로 4원 1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9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02차 방정식 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근을 이용해서 복소수 범위에서 2차식을 인수분해하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좀 적어볼게요.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2차식을 줬어. 그러면서 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요 우선 복소수는 무시하고요 인수분해해야겠다라는 목표만 가지고 이 식을 한번 바라볼 겁니다. 인수분해해야겠다.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떠올려야 되는 개념이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 인수분해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 뭐뭐 x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돼 안 돼? 안 돼요. 인수분해 공식이 안 되네.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근데 걔는 최소한 문자 2개 이상 나올 때 쓰는 건데 하나지 못 쓰네.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로 정리. 얘도 못 쓰죠? 못 쓰네. 그럼 5.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란 홀수창이 없는 4차